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그제 노동자 4명이 숨진 당진 대전고속도로 교량 추락사고의 합동 정밀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민관합동사고조사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무너진 교량과 철제 구조물을 고정하는 볼트의 부실 시공 여부 등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감식을 벌여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설계와 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자를 소환해 과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와 연구원 내 핵시설물을 해체하면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부실 의혹을 받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폐기물 상당수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추혜선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연구용 원자로 2호기 해체 폐기물인 납 27톤과 우라늄 변환시설에서 나온 구리 5.2톤, 금 게스킷 309g 등이 없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와 대부분 일치했지만 양의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현재는 방사성 폐기물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시설 해체 당시에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년째 표류하던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이 일단 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정상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21년 말 터미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도시공사가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 후순위 협상 대상자인 KPIH와 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은 6,337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KPIH가 자기 자본 없이 투자만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었는데 도시공사는 미래에셋대우와 리딩투자증권에게 사업비 투자를 금호산업으로부터 준공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터미널 운영은 금호고속이 맡습니다. 그 재무적 투자자가 4,800여 원을 낸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4,800여 원 내면은 토지 대금부터 시작해서 공사비의 상당한 금액까지 담보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이 유지되려면 업체는 이달 말까지 토지 가격의 10%인 협약 이행 보증금 59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KPIH는 협약 이행 보증금 납부는 물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변함없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고 단지 저희가 말씀드린 게 후순위가 돼서 좀 일정이 빡빡했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행 보증금을 낸다고 해서 사업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롯데가 본 협약을 맺고 이행 보증금까지 냈지만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대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과 BRT 환승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터미널 외에도 영화관, 다이소, 교보문고가 입점할 예정이고 오피스텔 80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라면 유성 복합터미널은 10월쯤 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2021년 터미널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민간 사업자 공모가 무산되고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루어진 본계약. 하지만 워낙 우여곡절이 많았던 터라 이번엔 순항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 MBC가 보도한 대전 신학대 교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교수 부정 채용 의혹 등 대전 MBC 보도 내용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만간 학교 압수수색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신학대는 올해 특별 채용된 교수 3명 가운데 2명이 후원금 수천만 원을 주고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학교 운영에 반발하는 교수들을 무더기 징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 14층 복도에서 불이 나 15층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복도에 있던 유모차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소만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분포로 평년 수준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한낮 수은주가 오늘과 비슷하겠고 미세먼지도 덜해 야외 활동에 무리가 없겠지만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 당분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시의 맞춤형 청년 정책 가운데 하나인 대전 청년 희망통장이 시행 첫 해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주 대전 청년 희망통장 참가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3,177명이 접수해 6.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다음 주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저소득 근로청년들이 일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을 더해 3년 뒤 1,100만 원가량을 주는 사업입니다. 대전 서구 도마 변동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도마 변동 주택 재개발 촉진 구역은 모두 마녀 가구 규모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 40대 실수요자가 몰릴 경우 초등학교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 사업조합 등을 중심으로 과밀 학급 우려와 통학 거리 등의 문제로 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전시 교육청도 신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만에 공동 2위에 오른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이번 주 1위 두산과 공동 2위 SK를 차례로 만나 상위권 수성에 도전합니다. 한화는 두산과의 주중 홈 3연전에 토종 선발진이 나서고 SK와의 주말 3연전에는 김광현과 켈리, 산체스로 이어지는 상대 에이스 투수들을 만날 예정이어서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하나로서는 이달 들어 침체한 타선이 살아나고 선발 투수 간의 맞대결에서 밀리지 않아야 이번 주 5할 승률 이상을 거둬 상위권 다툼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정수기 등 생활가전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SK매직이 대전 선화동에 컨택센터를 설치합니다. 대전시는 오늘 시청에서 주식회사 SK매직과 업무 협약을 맺고 컨택센터 조기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업체는 컨택센터 설치와 운영, 상담사 채용 때 대전 시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전에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30개 업체에서 17,000여 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어 컨택센터의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천안 백석공원 민간개발 사업과 관련해 7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8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5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장기 밀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30% 범위 내에서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제도로 천안 백석공원은 1993년 처음 공원으로 지정된 뒤 배수지와 일부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곤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